오늘 7월 16일입니다. 수요일 항생 나스닥 집중 공략해보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역시나 차트를 좀 먼저 보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차트에서 좌측이 나스닥 차트고요. 오른쪽이 다우지수, 뉴욕 증시 다우존스의 차트입니다. 데이봉을 가져와 봤고요. 데이봉을 보시면 한눈에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지금 직전 3거래일 정도 하방권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나스닥은 상승 구간을 계속 이어가다가 어제 처음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종가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상고하저 패턴으로 피크점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뉴욕 증시의 체력,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이 다우존스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아무리 나스닥 기술주 종목이더라도 이런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를 보시면 오늘 딱 21선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우지수의 어떤 데이터로 보면은 21선 대이봉상에서 걸리는 구간에서는 추세가 상승인 구간에 대반등이 나올 확률이 거의 한 70% 정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장대음봉이 꽂히고 난 이후에 오늘 되돌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21선 부근에서 오늘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됐을 때 하방이 61선까지 추세 상승 구간에서 대이봉이 61선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다우존스가 추세를 꺾고 61선으로 하방으로 돌파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벤트 경제지표, 그 다음에 연준위원회 연설, 그 다음에 8월달에 FOMC 뭐 여러가지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도 다우존스가 61선을 뚫고 하방으로 빠질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으로 나와주고는 있지만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때 이번처럼 21선 구간까지는 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은 21선까지 조정 구간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장 초반에 좀 강한 흐름 보여줬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나스닥도 지금 5일선이 좀 꺾여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이제 피크점이 곧 나올 것 같다, 피크점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추세가 좀 하방으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런 구간을 포착해서 우리가 또 쇼트레이더들 분들께서는 또 이런 구간을 잘 잡으셔서 매도로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나스닥 데이봉상에서 흐름을 장기 추세로 좀 보시면서 가져가시고요. 짧게는 지금 1시간 봉에서 오늘 아침에 프리장에서부터 거래가 좀 빠르게 좀 되고 있는데, 1시간 봉에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는 짧은 그 쪽커버죠.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하실 때 장기 데이봉에서는 조정 구간 21선까지 지지선 체크해 주시고요. 짧게 거래하실 때 1시간 봉에서 4시간 봉에서는 오늘 저가 매수 쇼커버 구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봉이나 또는 그 짧은 분봉에서 숏커버가 들어왔을 때, 뭐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 저점에서 매수를 잡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장기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는 흐름이라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어떤 매매에 대한 전략은 매도를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시면서 올라오는 구간에 매도 비중을 잡게 되면은 결국은 장기 추세가 빠졌을 때 걸어놨던 매도 포지션이 수익으로 돌아설 확률이 크죠. 그래서 혹시나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서 데드캣에 걸렸거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구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조절이 가능하니까 소수점으로 또는 레버리지를 조정을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비중을 좀 잡아가시는 전략이 오늘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항생지수 오늘 야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데이봉상에서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에 항생지수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뉴욕 증시가 또 나스닥의 신고점을 좀 뚫어주면서 항생도 역시나 좀 더 뚫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항생은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이미 지금 전고점을 뚫으려고 가는 거겠죠. 최근 3거래일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뚫어주려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투자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기술주들 매수가 나서고 있고, 기술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화웨이, 그 다음에 비아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관련주들, 이런 반도체주, 그 다음에
뭐 TSMC는 상관은 없겠지만 뭐 TSMC 중국의 소부장 반도체들도 관련이 있겠죠. 그다음에 홍콩 항생에서 금융주, 증권주들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의 섹터, AI 섹터도 홍콩 항생의 종목들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쪽 섹터의 상승 구간에 힘입어서 항생도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오늘 데이봉상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밀어주면서 강하게 들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더 큰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지금의 흐름은 아예 방향을 위쪽으로 더 잡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구간 RSI에서 적으로 보더라도 고점 부근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조정이 받으면은 그 나스닥의 조정 구간의 수급들이 항생으로 또 자금이 또 패시브 자금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은 지금 오늘 고점을 뚫은 구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어제 시황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우선은 다우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우존스 한 0.9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종가는 마이너스로 크게 빠졌습니다. S&P도 빠졌지만 역시 나스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주 종목들은 아직까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또 가장 시총이 큰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어제 또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는 174달러 정도까지 제가 봤는데 종가는 170달러 정도에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170달러를 찍고 이제 시총이 4조를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말 대단한 종목이고요. 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수출의 제한이 됐었던 반도체 품목들이 제재가 해제가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매수가 집중적으로 공략이 됐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뭐 이런 AMD라든지 퀄컴,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이런 종목들도 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반대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피크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반도체 쪽 엔비디아를 빼고 나머지 종목들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빨갛게 이렇게 대각선 구도로 완전 정반대의 온도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DR이라고 해서 주가 종목 대비 상승 등락 그 비율을 보면은 지금 ADR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00개 종목들 중에서 한 70%는 빠지고 30%밖에 안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ADR 지수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빠진 종목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달러도 계속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4.5포인트까지 어제 장중에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좀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구간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특히나 금융주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제약 종목들, 관세의 이슈가 있는 종목 섹터죠.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에너지 이런 종목들, 다우지수의 섹터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섹터들, 그 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실제적으로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종목들이 어제 크게 빠졌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수급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채금리 크게 올랐고요. 빅스 지수는 어제 올랐습니다. 어제 빅스 지수가 역시나 오른 것도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거죠. 심리적으로 지금 풋옵션 고점에서 매도를 던지는 물량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이거 빅스 지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빅스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빅스 지수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은 지수는 떨어지는 개념이고 나스닥은 이제 올라가면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올라간다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빅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선방을 했거나 플러스로 종가가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방향이 지금 어느 정도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세의 방향은 빅스 지수를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심리가 계속 나오면서 지수는 빠지는 추세인데 나스닥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스닥이 피크점을 찍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어떤 그 괴리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올라가고 다우가 빠지고 심리적으로 좋지
않고 매크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종목들 나스닥 특히나 엔비디아 상승이 멈춰진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또 고점에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PPI 생산자 물가지수 PM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오늘 또 CPI만큼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치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지수는 크게 뭐 우리가 신경 쓸 정도의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또 역시나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녁장에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서 지표 꼭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항상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제 상해지수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좋은 흐름 계속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 1.6포인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프리장에서부터 나스닥 움직임만큼 가장 뜨거운 게 또 홍콩 항생입니다. 0.4포인트, 5포인트 이상 플러스권으로 지금 출발을 하면서 갭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고점을 뚫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향후에 나오는 어닝 시즌, 실적 시즌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해질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미 많이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에 나스닥이 좀 크게 밀릴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표 발표 생산자 물가지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요.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